무리한 금액보다는 적절한 보험료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챙기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가입한 태아보험에 응급실 내원비, 수족구 진단비, 팔대장애 진단비 같은 담보가 들어있다면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담보들은 구성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흔히 좋다라고 알고 있는 담보들이 왜 실제로는 불필요한지 그 이유를 정확한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 영상 보시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하나로 태아보험에서 제거해야 될 불필요한 특약들을 한눈에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실제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안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세 가지 담보가 왜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장 이름만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자, 먼저 수족구 진단비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자, 많은 설계사분들이 구성하는 특약이고요. 실제 청구도 자주 해드린 경험이 있는데 몇십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족구 진단비 연간 1회에 30만원 보장하는데 보험료가 2,634원이에요. 이 2,634원을 총 납부하는 보험료로 계산을 해보면 약 6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아무리 수족구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걸려서 30만원 보장을 받기 위해서 총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63만원이라면 저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보험금을 받았다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연간 1회 이라는 조건도 붙어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보장이 가능하죠. 총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용을 꼭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응급실 내원 진료비인데요. 앞서 수족구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비응급에 대한 보장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응급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고요. 응급실 내원비, 응급 보장 금액 3만원을 구성하시면 보험료가 855원입니다. 20년 동안 납부를 하게 되면 총 20만 5,200원인데요. 우선 비응급은 보장이 되지도 않고요. 이 응급 환자로 응급실에 가야만 3만원을 보장을 받는데 총 나가는 보험료가 약 2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 보이죠. 아이들이 응급실을 많이 간다고 하지만 응급 상황으로 몇 번이나 갈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두 가지 보장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4살이나 5살 정도가 됐을 때 삭제를 하면 괜찮기는 한데 이 삭제를 한다는 게 단순히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한 번에 삭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담당 설계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담당 설계사분이 실제 배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자서명을 고객에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은 까먹고 완납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팔대장애 진단비 담보인데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지체, 뇌병변, 자폐성, 정신장애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장애인 등록이 되면 보장 금액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언어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요거는 사실 실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실비에서는 단순 지연 코드인 R 코드는 보장이 되지만 정신질환 코드인 F 코드는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팔대장애 진단비는 F 코드인 경우에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를 받아버리면 이후에 R 코드로는 사실 실비를 받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청구 이력도 보험사에 기록이 다 남기도 하고 실비 청구라든지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특약으로 권장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특약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정말 필수적인 담보들만 구성을 한 태아보험 설계안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위 내용으로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년한 30세 만기 출생 전 보험료는 55,340원, 출생 후 보험료는 39,960원입니다. 3만원대 설계안에 얼마나 많은 담보들이 들어가는지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기본 계약이에요. 사고가 나서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보장의 범위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50% 이상, 80% 이상만 보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좁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3% 이상에서 100%까지 후유장애로 들어가셔야 가장 넓게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 20% 진단을 받았다면 1억 곱하기 20% 2천만 원 지급되고요. 교통사고로 신경손상 때문에
때문에 15%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1억 곱하기 15%에서 1,5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흔한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다 포함이 되니까 꼭 넣어야 되는 필수 담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안전장치예요.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요. 만약 암이나 뇌혈관 같은 큰 병이 생기거나 중대한 상해 수술을 받게 되면 남은 보험료는 다 면제가 되고요. 가입 금액 10만 원도 따로 지급이 됩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납입면제에서는 유사암이 빠져 있는데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처럼 흔히 발생하는 암들입니다. 만약 이 담보가 없으면 왜 내 보험에서는 유사암 납입면제가 안 되나요? 라고 뒤늦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약은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진단 시에 남은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주기 때문에 보험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기본이고요. 넘어져서 실금이 가도 골절 진단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치아 파절로 30만 원, 나머지 골절 최대 50만 원. 특히나 자연 분만 과정에서 아기 쇄골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맘카페만 들어가 보셔도 아이들 골절 청구 경험담은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화상은 아이들에게 특히 취약한데요. 아직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에도 큰 화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일 때 최대 100만 원, 중증 화상 담보는 더 심한 경우 대비해서 특히나 뜨거운 국물이나 보일러, 다리미 같은 생활용품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청구 사례가 종종 있는 담보예요. 사고를 입원을 하면 하루에 5만 원 보장이 됩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순식간에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를 하루 20만 원 보장하는데 보험료가 22원밖에 안 해요. 큰 사고로 장기간 입원했을 때 대비할 수 있으니까 같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이 얼굴에 흉터가 남았을 때 쓰는 담보예요. 성형 목적이라서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특약으로는 가능합니다. 보험료도 몇십 원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1번부터 15번은 상해 종수술비인데요. 1호종 수술비는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이 차등 지급이 되는데 1종과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3종에서 5종은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 금액 또한 1종은 20만 원부터 5종은 1000만 원까지 중대한 수술일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이마나 머리를 꿰매는 경우라든지 교통상해 등 상해 사고로 인한 수술비 보장은 필수이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번 질병 후유장애 담보인데요.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몸에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줍니다. 후천적인 장애뿐 아니라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등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폭넓게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보장도 마찬가지로 3% 이상부터 보장이 되는 걸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장 금액 또한 5천만 원에 보험료가 53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특약이에요. 암 진단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1억,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 원,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 원. 특히 소아암의 경우 우리나라 0세에서 14살까지 발병률 1위는요 백혈병이고요. 2위는 뇌 및 중추 신경계 종양, 3위는 림프종암인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담보가 바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기본 암 진단비 1억에 다발성 소아암 5천만 원을 더하면 암 진단 시에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암 진단비에서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같은 유사암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넣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보장은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인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반암 담보에서는 모든 보험사가 전이, 재발, 잔여암 같은 2차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구성은 암 진단비만 놓고 보더라도 1억 5천만 원 보장에 유사암 2천만 원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뇌 관련 담보를 살펴볼게요. 먼저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 담보입니다. 신생아 뇌출혈은 보장 금액의 20%만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각각 2천만 원씩 넣어두면 신생아 뇌출혈에 대해서 각각 400만 원, 총 8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 1, 2 이렇게 같은 담보를 두 개로 쪼개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식은 뇌졸중 담보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면 신생아 뇌출혈은 40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고요.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구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심장 관련 담보는 크게 허혈성과 심혈관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험료를 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 2천만 원 기준으로 약 506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허혈성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부정맥이나 심부정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0세에서 9세 아이들 중에서 부정맥, 발작성 빅맥, 심장세동 환자를 모두 합쳐도 2628명,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0.07% 수준입니다. 발병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 비싼 심혈관 담보로 갈 필요는 없고요. 허혈성 담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청구로 도와드린 특약인데요. 바로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180일의 가입금액 5만 원의 보험료는요. 출생 후 약 6,545원이에요. 태아보험 담보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편에 속하지만 실제 청구 빈도도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180일 담보를 5만 원으로 잡고요. 여기에 기간이 긴 30일짜리 만 원을 추가해서 총 6만 원을 보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1인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담보도 함께 넣어서 상황에 따라 중복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출산 후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 꼭 넣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는 병원비 대부분은 이 실비에서 보장이 또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질병 입원 일당 6만 원과 태아 특약에 포함된 저체중아 입원 일당 5만 원이 이미 인큐베이터 상황을 커버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생 전 보험료가 비싼 중환자실 입원 담보를 추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재 주수 대비해서 아기 몸무게가 적게 나오거나 저체중 위험 소견이 있다는 경우만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추가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병 수술비 담보인데요. 현재 구성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총 5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요. 선천 포함 혀 유착증 제외 40만 원, 경증 질환 제외 10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50만 원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선천적인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 미용 목적, 임신 관련,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은 제외가 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는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담보들 중에서 이 특약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담보를 가성비 있게 50만 원 더 넣는다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 10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 받았을 때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서 훨씬 든든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36번부터 41번까지 질병 1, 6종 수술비 담보인데요. 1종은 가장 가벼운 수술, 5종은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다발성 선청 이상 수술비를 의미합니다. 각 단계별로 보장 금액이 달라서 예를 들어 1종은 20만 원, 5종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질병 수술비 단독으로는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수술비 담보를 함께 구성을 해두면 훨씬 든든하게 중복 보장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종 수술비는 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설소대 시술, 모반, 부위계 같은 선천적인 이상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될 특약입니다. 가입 가능한 한도인 10만 원을 최대 금액으로 설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47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200만 원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제외한 나머지 선천적 질환의 수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심방, 심실 중격결손, 부계열 같은 주요 선천 질환을 포함을 하고요. 신경계, 눈, 귀, 얼굴, 목, 순환계, 비뇨계 등 다양한 부위의 선천 이상까지 폭넓게 보장을 합니다. 선천 관련 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필수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담보들처럼 보장 금액은 수천만 원 단위인데 보험료는 겨우 몇십 원 수준인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담보들은 발병 확률이 극히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0%는 아니죠. 만약 실제로 해당 질환이 발생한다면 가정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런 10원에서 수십 원 단위의 초저가 담보들은 전체를 다 합쳐도 보험료가 몇백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빼지 마시고 넣어두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가족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인데요. 이 담보는 아이 한 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 전체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을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화재를 내서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었을 때, 이처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폭넓게 보장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인, 대물, 누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인 보장은 보험료가 약 458원, 대물 보장은 664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반면 누수 보장은 보험료가 2065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보험에 이미 이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자녀 보험에서는 중복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제외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태아 전용 특약 4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입니다.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이 되면 진단만으로도 가입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방, 심실 중격결손, 다지증, 구개열, 다운 증후군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천적 질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보장 금액을 보면 1종은 30만 원, 2종은 100만 원, 3종은 100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 담보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만 받아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고요.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했을 때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 원씩 보장을 해주는 담보예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 바로 여기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인데요. 출산 시에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사두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보장을 해주는 담보예요. 선천장애 출생담보 1종 사경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두도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담보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이 담보는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이내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10,000원씩 보장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폐렴, 기관지염, 황달 같은 질환이 해당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태아 전용 특약들을 모두 태아납 1년 만기 구조라서 보험료는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부를 하시고 실제 보장은 가입 시점부터 1년간 이어집니다. 다만 이 담보들은 임신 22주 이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아무리 늦어도 22주 전에 준비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태아보험 불필요 특약과 가성비 좋은 3만원대 태아보험 설계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필수 특약은 빠짐없이 최대로 넣었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뺀 구성이라 생각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출생한 이후 가계 지출이 크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보다는 적절한 보험료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챙기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